식물이 생존하는 데 있어서 빛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식물을 구성하는 유기물질인 녹말 등을 광합성을 통해 얻고 온도를 유지하는 데 쓰이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식물에 빛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실내 수경 재배에서는 어떤 광원을 사용하는지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식물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양분을 광합성과 물을 흡수하여 얻습니다. 광합성이란 식물이 빛 에너지를 이용하여 물과 이산화탄소를 산소와 녹말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빛으로 양분을 저장하는 행위이죠. 따라서 빛이 차단되면 식물은 양분을 정상적으로 생산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죽게 됩니다. 그만큼 빛은 식물에게 너무도 소중한 요소인 것이죠. 그렇다면 식물은 어떤 빛을 얼마만큼 필요로 할까요? 식물에게 영향을 주는 빛의 요인은 광도, 광질, 광주기의 세 가지로 구분하고 이 세 가지의 조건은 식물 생장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광도란 말 그대로 빛의 세기를 말합니다. 즉 식물의 광합성 효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일반적으로 광도가 높을수록 더 높은 광합성 효율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때 우리가 또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광보상점과 광포화점입니다. 방금 저는 광도가 높아질수록 광합성량이 높아진다고 했는데요. 과연 광도가 한없이 높아져도 식물이 광합성으로 모두 전환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식물마다 광합성의 한계점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이 점을 광포화점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광도가 높아져도 더 이상 광합성량이 증가하지 않는 최대 지점을 의미하는 것이죠. 반대로 광보상점은 광합성이 시작되는 최소한의 지점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실내 수경 재배를 할 때는 각 작물의 광보상점과 광포화점을 고려하여 광도를 설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광질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빛의 파장을 의미합니다. 빛이란 넓은 의미로는 전자기파의 전체 영역, 즉 라디오파, 극초단파,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 X선, 감마선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지만 사실상 우리가 눈으로 인지할 수 있는 영역은 말 그대로 가시광선 영역으로 한정됩니다. 그럼 지구에서 이용하는 빛인 태양광은 어떨까요? 태양광은 가시광선과 함께 자외선과 적외선을 포함하지만 지구의 오존과 대기층에서 많이 차단이 되기 때문에 표면에 닿는 빛은 거의 가시광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식물이 이용하는 빛의 파장대 또한 가시광선이 되는 것이죠. 앞에 보이는 이 가시광선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가시광선을 구분할 때 세 개의 파장으로 구별을 하며 파장에 따라 빛의 스펙트럼으로 나누게 되는데 가시광선은 380에서 780 나노미터의 영역에 해당됩니다. 이 말은 태양광에서 식물이 이용하는 범위 또한 가시광선 영역인 380에서 780 나노미터에 해당된다는 말입니다. 식물은 그중 400에서 450 나노미터의 푸른 파장대와 625에서 700 나노미터의 적색 파장대를 더 많이 흡수합니다. 이것은 엽록소의 특징 때문인데요. 식물은 초록빛을 띠기 때문에 중간 파장대인 초록빛 파장대는 잘 흡수하지 않고 반사를 합니다. 이 말을 종합해보면 태양광 중 식물이 이용하는 영역은 가시광선 영역의 청색장과 적색장입니다. 이 원리를 이용하여 실내 수경 재배에서는 인공 광원인 LED나 형광 등을 해장 파장에 맞춰 식물 성장용 광원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광주기는 자연 상태의 일장을 의미합니다. 낮 동안에 생물이 적절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빛에 노출되는 시간을 말하는 것으로서 식물은 광주기에 따라 여러 가지 생리적 변화를 합니다. 쉽게 말해서 겨울은 해가 짧고 여름은 해가 길죠. 식물은 이와 같은 광주기를 인식하여 발화, 개화, 휴면, 낙엽 등의 활동을 준비합니다. 하지만 광주기는 나무와 같은 수목에서 주로 연구되어 온 분야입니다. 따라서 엽채류 등을 재배하는 실내 수경 재배에서는 광주기를 맞추는 것이 더 효율적일지는 아직 의견이 갈리는 추세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빛이 식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실내 수경 재배에 사용되는 인공 광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내 재배 초기에는 백열등과 형광등, 고압 나트륨 램프 등을 사용했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백열등이나 형광등을 사용하는 농가도 존재하지만 비용과 효율 면에서 LED에 뒤처지기 때문에 요즘은 인공광으로 LED를 흔하게 사용을 합니다. LED가 처음 상용화되기 시작했을 때는 전기 효율이 아주 높았으나
가격이 부담스럽다는 평을 받아서 도입을 망설이는 농가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가격이 크게 떨어졌죠. 그래서 고효율의 식물 전용 LED로 대부분의 인공광이 교체되었습니다. 요즘은 소규모의 가정용 LED 램프도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베란다 등에서 수경 재배를 도전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빛과 식물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수경 재배 식물 입장에서는 양액이 반찬이라면 빛은 밥입니다. 그만큼 작물에 따라 원하는 광도도 다르고 파장 영역대도 다릅니다. 또 파장에 따라 재배 작물의 성분과 맛도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빛은 식물 생육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이죠. 기회가 된다면 파장에 따른 식물의 생육, 맛, 성분의 변화에 대해서도 다뤄보겠습니다.